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내 집이나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건축주들이 알아야 할 건축 관련법과 설계, 또는 부동산 투자나 집을 짓기 위해서 알아야 할 건축 관련법과 설계 내용 등에 관한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 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지켜야 할 법과 준수해야 할 규정들이 참 많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민법이나 교통법 등이 있고, 또 내 집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도 지켜야 할 건축법, 주차장법, 지구단위 지침 등 수많은 관련법과 규정 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물 등을 건축하시려거나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법과 규정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일반 건축주들까지 이런 모든 법과 규정들을 일일이 다 공부를 하고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또 사실 건축주나 투자자 등 일반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공부한다고 실제 설계나 건축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다 보면 건축주나 투자자들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극히 기본적인 것 등을 잘 몰라서 낭패를 당하거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서 건축이나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될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 관련법과 규정들에 관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대체로 많은 건축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많고 까다롭냐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법 때문에 안 되고 또 저런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 사실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려는 설계자도 그렇고, 정말이지 내 땅에 내 돈을 내고 내 집을 짓겠다는데 뭐 그리 안 되는 것이 맞냐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건축주들이 때때로 이해도 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축이란 허가권자로부터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 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니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이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유럽 등에 비해서 건축하기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나 스페인 등 중세 건축 등 전통적인 건물과 도시 미관을 보유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국가와 또 주차나 교통, 생활 등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를 참고 전통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새로 건물을 하나 지으려 한다면 얼마나 많은 법과 규정뿐만 아니라 문화재 관련 조사와 심의 등이 뒤따라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사실 이러한 법과 규정은 우선 당장은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건물 하나하나로 만들어지는 마을과 도시,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거나 또는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줘야 할 건축물과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약간의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인식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많은 건축 관련 법과 법 개정에 관한 것인데,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법이 있지만 주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주택법, 건축사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련 법과 지역이나 땅에 따라서는 농지법, 산림관리법 등까지 검토해봐야 하고, 또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이러한 법률 외에도 지구단위 지침 등 수많은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법은 또 각 법마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어 이 모든 법과 규정도 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건축법에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는 것처럼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 모든 법령에도 이러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으며, 또 이들 법은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조례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과 규정 등은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내용이 계속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회 구조나 생활 등의 변화에 따라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개정되는 것으로, 특히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관련된 법이나 규정과 함께 개정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최근에도 대형 화재 사건 등으로 일정 규모의 건축물 외벽 창호는 방화창호로 변경된 것이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조례와 지구단위 지침은 왜 만드는가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이 많고도 복잡한 건축 관련법이 있는데도 왜 각 지자체마다 조례라는 것을 따로 정하고, 또 어떤 지역이나 신도시 등에는 왜 지구단위 지침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조례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도시의 규모나 특성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평택 고덕지역에 건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평택 도시계획조례를, 주차장 관계는 평택시 주차장조례, 또 일조권이나 대지안의 공지조항과 같은 건축규정은 평택시 건축조례로 따로 정했는데, 이같이 모든 지자체마다 제각각 그 지자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해당 법률에 따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 어떤 지역에 건축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이런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구단위 지침은 특정 지역이나 택지개발지구와 같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지 분할이나 합병, 주차 진출입구, 건축 한계선 등과 건물의 종류, 건물의 층수, 가구수 등을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이 해당 대지의 건축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에 반해서 지구단위 지침은 대지가 아닌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상가주택이나 일반 건물 등에서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법에 대하여 알아보면, 이러한 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에 대하여 건축적인 자료 등을 포함해서 위에서 설명한 관련된 법과 특히 해당 지역의 각종 조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 등 자료를 조사하고 내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해당 필지의 토지 이용계획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을 파악한 후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해당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와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사하고, 다음으로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조례로 주차 대수를 산정한 다음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에 의해서 일조권과 대지안의 공지 등에 따라 건물의 배치 계획과 평면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대체로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주차장 설계, 일조권, 대지안의 공지, 피난 등의 규정 등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주차대수 등을 산출하고 단순한 법조항이나 규정 등만을 적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건물로 효율적인 어프로치와 주차계획을 해서 튼튼하고 사용하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건물로 설계하느냐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 법이나 규정만을 공부해서 그 내용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러한 법 등을 공부하여 내용을 알게만 해서는 안되며, 한정된 대지에 어떤 아이디어와 노하우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이나 규정 등을 맞춰가며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건물로 더욱이 임대나 분양 등 사업성까지 맞추느냐가 설계의 질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계자에 따라 다른 법 적용과 설계 내용에 관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작성되는 안을 기본계획, 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가설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기본계획인 가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과 지역, 그리고 현장 상황 등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함께 관련된 각종 법과 조례 및 지구단위 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해야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사에게는 극히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이며, 또 그러한 법과 규정 등을 한정된 대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이 작성된 기본계획이 최종적이거나 최상의 안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법과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작성된 설계자 나름대로 판단한 안이기 때문이며,
이때부터 건축주와 설계자가 이 안을 바탕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그야말로 가장 최상의 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과정이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자는 그러한 법이나 규정 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와 함께 건축주와 성실하고 책임이 있는 자세로 대화하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같은 대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도 설계자마다 제각각 다른 설계안이 나오고 설계의 내용이 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엄청난 땅값과 공사비를 투자하여 일생일대의 대사인 내 집이나 건물 등의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들에게는 어떤 설계자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하느냐에 따라 튼튼하고 쓰기 좋고 아름다운, 즉 건물의 모든 것이 결정되며 나아가서는 사업성과 사업의 성패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설계자를 선택해서 설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건축주들이 알아야 할 건축 관련법과 건축 설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축 관련 법과 규정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수많은 건축 관련 법과 법의 개정, 세 번째로는 조례와 지구단위 지침은 왜 만드는 것인가, 또 네 번째로 상가주택 등에서 주로 적용하는 규정,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설계자에 따라 다른 법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설계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법과 규정 등이 많다 보니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는 내 집이나 건물 등의 건축을 위해서 출간된 책들을 보면 건축 관련 규정 등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일조권이나 주차장법, 도로법 등을 포함한 건축 관련 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일조권 적용을 받고 주차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히 공부해서 실제 건축에 활용하고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이런 전문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과 세분화된 좋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단지 이러한 건축 관련 법과 규정 등이 있다는 것과 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내 집이나 건물 등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러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더 구체적인 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놓은 제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